예상했던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당의 선거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각 시도당 선관위에 소청 기각 의견을 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투표 용지 부족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는데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당신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 못했으니 우리는 그냥 소청 기각하고 말겠다는 뻔뻔함과 무책임함과 이런 것들이 결국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만들었습니다.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을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전산 조작은 규정 위반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 선거 소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져보자고 계속해서 추가로 구두변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변론도 한 차례 외에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선관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심리하는지 보자고 구두변론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것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선거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오심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VAR로 확인하자고 했더니 그건 죽어도 보지 않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선관위 못지않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도 드러났습니다. 카이스트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국제 공동 연구팀이 10년치 네이버 댓글 1억 1200만여 건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전수 분석한 결과 외국 세력과 연계된 악성 계정이 약 24,000개나 나왔습니다. 주로 정치인을 비난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거철에는 새로운 악성 계정 활동이 5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외국 세력이 여론 조작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중이라고 펄펄 뛰면서 반대했습니다. 중국을 특정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됐든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국적을 표기하자고 했더니 어느 나라를 특정한 것도 없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현중이라고 스스로 펄펄 뛰고 있습니까? 온라인 댓글 부대가 중국이라고 민주당이 아예 공인을 하는 것입니까? 결국 스스로 여론조작 외국 세력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중국이든 어디든 그게 어떤 나라든 여론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은 온라인 댓글 표시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중국인 간첩 사건도 계속 발각되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들이 주한미군 전투기 관제 통신을 도청하고 미군 기지 앞에 가게를 차려놓고 군사기밀을 수집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당장 간첩죄로 처벌하지도 못합니다. 간첩죄 형법 개정안이 올해 2월에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2024년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사건,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의원 명단 유출 사건 등 중국인에 의한 간첩 사건이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도 여러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온갖 이유로 간첩죄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마저도 붙잡아두고 오랫동안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습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하고 국군 방첩사령부도 해체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간첩 수사를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간첩 수사를 안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범인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쩌라고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쉐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의 선거 개입, 간첩 활동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 중국 편인지 대한민국 국민 편인지 확실하게 밝히기 바랍니다.